수업 시간에 일정에 대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장 운동에 대한 이해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기본적인 물리량을 안다, 속력과 속도의 정의를 안다, 가속도의 정의를 안다,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기본적인 물리량에는 공간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고 시간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고 물질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공간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길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무엇도 있을까요? 넓이도 있고 부피도 있습니다. 길이는 1차원에서 측정되는 값을 말하고요. 그 측정 값을 우리가 숫자와 단위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단위는 기본이 되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본이 되는 양인 기본 단위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거리에 대한 기본 단위는 미터 이제 또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푸트, 인치, 마일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국제적으로 정해서 쓰는 길이의 단위는 무엇이죠? 미터입니다. 그래서 크기나 거리를 나타낼 때 우리 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럴 때 핵의 크기를 길이로 나타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됩니다. 적혈구 세포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정도 되고요. 사람의 키는 이게 평균 키는 아니겠죠? 1.75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지름은 10의 7승 미터 정도 되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정도 되고 은하계의 크기는 10의 20승 미터 정도 됩니다. 1차원 공간을 우리 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의 크기가 바로 길이인 것이고 길이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미터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2차원 공간을 우리 뭐라고 하죠? 면이라고 합니다. 면의 크기를 우리 뭐라고 하죠? 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면이 있다. 그러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해서 구하죠. 그래서 넓이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됩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차원 공간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뭐가 있을까요? 부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피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면이 있고 물체가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우 3차원 공간의 크기 부피는 면의 넓이에다가 그 공간의 높이를 곱해서 구합니다. 면의 넓이는 제곱미터, 거기다가 길이를 또 한번 곱하기 때문에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넓이는 영어로 에어리어거든요. 그래서 문자 A로 나타내고요. 넓이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는 제곱미터, 물리량의 단위로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제곱킬로미터 기타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부피는 0으로 볼륨이에요. 그래서 제 문자 V로 나타내는데 단위로는 제곱,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것이 있고, 또는 부피 단위로 리터라는 것이 있고 또 밀리리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런 공간에 대한 물리량 말고 또 다른 물리량으로 이제 기본 물리량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숫자와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죠. 그럴 때 단위는 기본이 되는 값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시간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는 바로 세컨드입니다. 초죠. 1초, 2초 할 때, 그리고 이것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 S로 나타냅니다. 그 밖에 분이라는 단위도 있고요. 미니트, 아워, 시간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루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일까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1시간은 60분이죠. 1분은 60초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86,400초가 됩니다. 시간과 관련된 물리량으로 주기와 진동수가 있습니다. 주기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있을 때 그 운동이 한 번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있어요. 추가 진동을 한다. 왔다 갔다. 그럴 때 한 번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0.2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기가 되는 것이고, 문자로는 t로 나타내요. 왜냐하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타임이기 때문에 주기는 문자 t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운동이 반복되는 횟수예요. 1초 동안에 진동 횟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이제 추의 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추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0.2초, 주기가 0.2초다. 그러면은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한다는 얘기일까요? 5번 진동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진동수가 되는 것이죠. 1초당 진동 횟수. 그래가지고 이것은 단위가 1초당 진동 횟수인데 1초당 진동 횟수. 그래서 단위는 1 per sec가 됩니다. 또는 이것을 세크의 인버스,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세크의 마이너스 1승, 읽을 땐 세크의 인버스. 자, 인버스 역수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1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동수는 영어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F로 나타내요. 이제 진동수가 영어로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적어볼게요. 프리퀀시. 일단은 F로 나타내고요. 네, 주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주기가 0.2초인 경우 진동수는 5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
여기서 5번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라고 볼 수 있냐면 1 나누기 0.2 해서 나온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1 나누기 주기를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 진동수의 단위는 1/s가 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 세크의 인버스 또는 이것을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1.1 한 기계적 스톱워치의 진동바퀴는 매 2초마다 10번 앞뒤로 진동한다. 여기서 기계적 스톱워치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알 수 있다? 2초마다 10번 진동한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는 1초 동안의 진동 횟수죠. 2초마다 10번 진동하면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할까요? 5번 진동하죠. 그래서 진동수는 5Hz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기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2초마다 10번 진동하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죠? 근데 우리 쉽게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라 그랬죠? 근데 우리 뭐 알고 있어요? 진동수 알고 있죠? 그럼 주기는 또 어떻게 해도 되죠? 진동수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5Hz, Hz분의 1 하게 되면 0.2 하고 5Hz, Hz는 5 세크의 인버스, 세크의 인버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주기는 그것의 역수, 세크의 인버스의 역수를 하게 되면 단위가 세크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0.2초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리량으로 공간을 나타내는 물리량, 그 다음에 시간, 이제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물리량으로서 이제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이라는 거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질 고유의 양을 말하고,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관성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킬로그램, 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 단위는 뭐죠? 이제 킬로그램이고, 그것보다 작은 단위로 이제 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킬로그램과 그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1kg은 10의 3승g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볼까요? 진자의 주기가 1초보다 짧다면 그 진동수는 1Hz보다 크다. 자, 여기서 무엇을 이용해 주면 될까?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진자의 주기가 1초보다 짧다면, 예를 들어서 주기가 0.1초라면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는 0.1초분의 1 돼서 10Hz가 됩니다. 1보다 크네요. 참입니다. 1kg은 10의 3승g과 같다. 여기서 킬로는 단위의 접두사 킬로입니다. 그래서 1kg은 10의 3승g과 같다. 물리학의 세 가지 기본량은 무엇인가? 물리학의 세 가지 기본량은 무엇에 관한 거죠? 공간, 시간, 물질에 관한 것이죠. 공간의 기본
공간의 기본적인 물리량은 뭐죠? 길이예요. 그다음에 시간은 시간이고, 물질의 기본 물리량은 질량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세 가지 기본 양들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길이, 시간,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역학에서 무게와 질량은 같은 개념이다.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량은 물질 고유의 양이고, 무게는 그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력은 힘의 크기예요. 단위는 뭐가 되는? 뉴턴이 되는. 질량은 고유의 양, 단위는 뭐가 되는? 킬로그램이 되는.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